자, 오늘 정치인 한동훈의 후원금 계좌가 처음 열렸습니다. 정확히 8분 50초 만에 1억 7천만 원이 모여서 한도를 채웠다고 해요. 원래는 한도는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20% 범위 안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까지 모였다는 겁니다. 후원액을 봤더니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거의 90%더라. 그러니까 10만 원 안쪽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고 8분 50초 만에 이게 다 찼다는 겁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게 아마 지금 한동훈 후보 팬클럽이 8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이 큰 것 같은데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런 인기 좀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정치인을 떠올리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팬덤 정치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보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팬덤 정치를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죠. 대선까지. 그렇지만은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우리가 뭐 위드훈이라는 카페가 이제 중심이 돼서 지금 뭐 우리가 함에 보듯이 이런 꽃다발 공세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이 여야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팬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물론 이 팬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말 단점도 굉장히 네. 큽니다.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유혹을 굉장히 떨치기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권영진 의원님 옆에 나와 계시지만은 권영진 의원님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팬덤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그것만큼 큰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선거, 당내 선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총선에 나간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당대표가 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 이제 뭐 더 큰 어떤 선거에도 나가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한동훈 후보에게 있어서 이 팬덤이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한동훈 후보의 계좌가 8분 50초만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 한동훈의 비견될 어쩌면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팬덤의 주인공이죠. 이재명 전 대표 이제 또 당대표 후보가 됐는데 비교가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시간 걸렸는데 한동훈 후보 8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비교해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일단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정치인에게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하는 어떤 캠페인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10분도 안 돼서 저 1억 5천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원희룡 아니면 뭐 나경원, 윤상현 그런 후보들과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분들이 후원금 계좌를 오픈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2시간인데 한동훈은 10분도 안 걸렸다라고 하면 사실 좀 기분이 썩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도 뭐 질투하고 그러면 또 소인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원회 계좌가 이렇게 모인 것 당연히 이제 후원회장의 덕도 있겠죠. 한 후보의 후원회장 누굽니까?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구국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 씨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연평해전 행사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그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교수님 후원 맡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듣는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한 후보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들기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에 대한 진심 어린 이제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감정이라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연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 없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 다른 후보와 3대 1의 구도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보수층 안에서도 공격이 많으니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보수는 사실 결집이 잘 안 된다 이런 평가가 항상 있어 왔는데 선거 과정에서의 경험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하자면 예. 그때 뭐 대권놀이 했다 이런 비판들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거의 속사정을 얘기하자면 그때 원탑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심지어 은퇴했다고 불릴 만한 원로들에게까지 다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선거 국면에서 왜 원탑으로 대권놀이 하냐라는 질타가 그때도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도움 청했는데 다들 외면했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비판을 안고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억울한 공격들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나 이렇게 내놓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 거 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고맙다 이런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